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제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은 56대 39. 절묘하게도 윤석열 대통령 평가와 일치합니다. 이번 선거 판을 누가 이렇게 키웠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 복권시키고 다시 후보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준엄한 민심을 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선출된 지도자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김정욱 전 청와대 행정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12시쯤이면 결과가 다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좀 새벽까지 개표가 진행이 돼서 늦게 잠을 주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김두수 대표, 사실 승부는 거의 예상이 됐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날 거냐, 이게 더 큰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일 거다고 생각은 했는데, 처음에 이제 사전투표 나올 때 보고 야, 이거 내가 예측이 완전히 틀렸구나, 정말 준엄한 심판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확실히 이제 사전투표 날과 본투표 날에 이제 투표 성향이 좀 다르다는 게 이번에 트렌드로 나타난 것 같고요. 좀 좁혀지긴 좁혀지는데 한 20%선에 머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생각보다 좀 더 내려와서 18%, 17.15%로 결정이 나서 약간 이제 초반 생각보다 보지만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그러니까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 사이 어디를 맴돌 거라고 생각했던 예측이 빗나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정말 준엄하게 이번에는 꼼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정신 차려라. 정말 말로 하긴 뭐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탄핵했다, 이런 정도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종욱 교수, 개표는 사전투표부터 먼저 하지요. 예, 사전투표. 그래서 그랬는지 맨 처음 초반에는 60대 30 스코어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났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에 대거 윤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대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날은 못 나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서 나가서 본인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여주겠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히 표출된 게, 저도 놀란 게 맨 처음에, 저는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개표 방송을 했었는데 60대 30이 나와서 야, 이 정도면 제가 볼 때 혁명이다. 이게 선거가 아니라 혁명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좁혀지긴 했는데, 제가 예측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54대 36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 측면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윤 정부에게 아주 경종을 울리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분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잘 가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민심은 항상 적절하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결과들을 어느 정당이 잘 받아안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심의 물 위에서 제대로 노를 저어 갈지를 앞으로 좀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 네.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56.52%, 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39.37, 56대 39, 이 득표율을 의미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가 그대로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평균 내보면 뭐 이 정도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심이 되게 윤석열 정권에 화가 나 있으시구나, 분노가 많이 있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냥 각 당에서 선거 며칠 전에 예측을 해가지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들을 보면 대략 한 18% 차이로 예. 뭐 민주당은 이길 것 같다, 국민의힘은 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대로 그냥 우리 당초 예상대로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대략 한 15% 이내로 뭐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김행 장관 후보자 그 36개 줄행랑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민주당이 이기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민심이 되게 안 좋다고, 바닥 민심이 특히 더 안 좋다고 전 수십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했잖아요,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러한 증명이 됐으니까 어떠한 쇄신책을 내놓는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후반부에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 전반부에는 이번 투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준혁 교수께서도 개표 방송 쭉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분노가 이번 선거 결과로 좀 나타난 거다. 제가 이런 걸 또 더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제가 그 화곡 본동시장에 이제 나름 지원을 하러 간다고 우리 저 수원에 있는 시민들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시장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였었는데요. 자기들 원래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찍은 사람들 많이 있다 여기에.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 김태우를 공천할 수 있느냐. 강서구청 말아먹은 김태우를 공천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강서구민들 완전히 바보로 취급하는 거다. 이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말 범죄자,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그 검찰, 그 사법부에서 기각되는 거 보고 이 사람 죄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그 사이 잘못 알았구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맞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동시에 같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발등을 도끼로 찍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글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현재 12,000명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글 많이 보내주십시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임성수님, 나는 안 뽑았지만 기왕에 대통령 대선이 잘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못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해도 너무 못하니까요. 스스마일님, 민주당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보세요. 호사가님, 정부는 민심이 무섭다고 한다면 빨리 올바른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손병하님, 그동안의 설문조사는 진실이 아닙니다. 강서구 투표가 정확히 민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요. 설문조사, 이번 선거와 관련된 설문조사 저도 본 게 있는데 그건 좀 후반부에 따져보겠습니다. 이가을님, 김태우 후보도 39.37% 적은 수치 아닌 것 같습니다. 39.37% 찍은 유권자들이 있다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박승만님,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렸는데 과연 제대로 받아들일까요? 레모님, 대통령이 선거는 자신의 이름으로 치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이번 선거와 관련 없다고 발뺌합니까? 정확한 팩트는 총선 얘기였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이 선거판을 이렇게 키웠다는 거, 그것은 부인하기 힘들 겁니다.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시켜준 후보였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선거가 끝났고 개표가 중반쯤 진행될 때 당선 확정이 뜨기도 전에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고 진기훈 후보는 승리 확신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두 후보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구민들을 섬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진짜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를 성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강서의 미래와 강서의 발전을 위해 부족하지만 헌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심 없이 반칙 없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통장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이 재개발 약속을 믿고 성원해 주신 강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국에서 올라와 주신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얘기했듯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번에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고 국정 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민주당이 이기고 국민의힘이 졌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정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이번 선거를 제대로 보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짧게 이 내용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사전조사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도 이걸 보고 좀 의아해했습니다. 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선거 전날 예측조사를 했는데요. 그 예측조사에서 진교훈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41.6, 두 후보 사이의 지지도 차이가 10.1%포인트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온 결과는 많이 달랐지요. 김두수 대표, 왜 이런 예측조사가 나왔을까요? 샤이? 예, 일단 뭐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좀 나뉘어 있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약간의 오차 범위에 뭐 포함될 수도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 10%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건 하긴 한 것 같은데, 조사 자체를 제가 보니까 ARS로 했더라고요. ARS가 마지막에는 대체로 이제 그 투표하는 방식하고 비슷해서 상당히 좀 유사하게 상당히 접근한다라고 알려져 있긴 했는데, 저것도 아마 지금까지 이제 선거 결과 예측을 보면 그동안 쌓여왔던 데이터, 그다음에 투표율, 뭐 이렇게 지지 성향 이런 것들 종합해서 다시 종합을 해야 이렇게 이제 정확한 예측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ARS 그 결과는 일종의 추세, 트렌드를 보여주긴 하는데 명확하게 일치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패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아까 장성철 소장께서 김행 장관 후보자 최근에 있었던 변수를 꼽아 주셨는데, 뭐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김태우 후보, 선거에 나선 후보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몇 가지 했지요. 뭐
40억은 애교로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돈 벌어서 그걸 다 때우겠다라는 말이라든지 또는 캠페인 중에 화곡을 마곡으로 빌라를 아파트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론 개발하겠다는 얘기지만 막상 그 빌라에 사는 분이라든지 화곡동에 사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야 개발되면 우리 쫓겨나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선거 전략에서도 실패했다 이렇게 미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자꾸 이걸 지켜본 많은 국민들은 거시적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장성철 소장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상황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여러 가지 인식을 줄 만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선거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그래서 민심이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선거 캠페인과 선거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근데 김기현 당대표는 지속적으로 김태우 후보는 대통령과 한 라인이 있어요.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뭐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김태우 되면은요 강서발전 팍팍 밀어줄 거예요. 이런 식의 대통령 파리하는 선거를 치렀단 말이에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런 선거 치르려면은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더 높아야 돼요. 근데 김태우 후보의 공식적인 선거 홍보물을 보면 대통령과 찍은 사진도 없어요. 대통령 언급도 없고.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가 결국에 그렇게 대통령을 강조한 거는 이번 선거 지더라도 내 책임 아니야. 그러한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김기현 생각이 대표 들고. 입장에서 네. 그리고 또 하나 참 웃긴 선거 캠페인이 뭐였냐면 우리는 2030 젊은 층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게요. 라고 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투표 전날에 젊은이들을 대거 유세장에 배치도 하고 젊은이들이 유세장에 대규모로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강서구에 있는 그 2030이 아니에요. 어허. 전국에 있는 시군구 의원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을 어허. 사복을 입혀가지고 거기다가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젊은 사람들이 우리 김태우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냐? 이렇게 허접한 선거 캠페인 메시지 전략을 짰기 때문에 당연히 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종욱 교수 지금 장성철 소장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낮고 대통령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대통령하고 가깝다, 힘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이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 뭔가 오판하고 있나, 오독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약삭 빠릅니다. 민심을 모를 턱이 없습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잖아요. 범죄자를 3개월 만에 사면을 지켜서 대통령이 내보냈어요. 그럼 그냥 공천해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이 이제부터 뭘 하냐? 난 몰라. 난 잘 모르겠고 대통령이 그냥 와서 시키라고 얘기했어. 대통령이 책임지겠지라고 얘기하면서 선거에서 가급적이면 이 모든 책임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책임에 묻는 거죠. 상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소위 이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사법부 판결까지 다 어기면서 나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당에서도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이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났구나. 우리가 선거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 난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뭐랄까 자기 리스크를 갖다 분산시키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오거나 또는 개별 정치인에게 올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만 모든 초점을 둔 선거이다. 그러니까 이기지 않으려고 하는 선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초유의 후보와 초유의 선거 운동이 벌어진 제가 볼 때 역사에 남은 선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욱 교수님. 네. 첫 단추를 잘못 깬 게 아니라요. 네. 옷부터 잘못 입었어요. 그래서 단추를 잘못 깼다는 말씀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선거는 당이 치르는 거지 대통령실에서 치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진영 진짜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선거는 당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다 알잖아요. 원래 국민의힘이 이번에 본인들한테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러다가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오다가 내렸는지 갑자기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선도 아니라 거의 뭐 대통령이 김태우를 꽂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그 조국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키워내면서 그런 여파로 다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역으로 김태우란 사람이 자기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주었으니 뭐 나름 이 사람을 다시 또 그 구청장으로 만들게 되면 본인이 더욱더 강력한 대통령으로서의 카리스마를 갖고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잘못된 오판을 이제 하게 된 건데, 그것을 갖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러나 그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바로 이것이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당에서 주도한 것이니 당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불리한 일이 있으면 뒤로 숨고, 조금만이라도 내세울 게 있으면 앞에 나서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서민들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거기에 대해서 천착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궁리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야당 대표 죽이기, 외국 돌아다니기, 이것만 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표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개표 결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론조사에 너무나 무디어져 버린 대통령에게 그게 거짓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것도 좀 후반부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욱 교수께서는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예상하셨다고요? 제가 54대 36. 54대 36. 김종욱 교수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18%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질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떤 근거로 얘기했을지 궁금한데요. 이준석 대표가 예측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김태우 후보가 그래도 강서구청장을 했고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 글쎄요. 18% 얘기하셨어요? 예. 18% 차로 김태우 후보가 진다. 이건 제가 무슨 제가 무속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어디 의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데이터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게, 지난번에 21대 총선이죠. 2020년 총선에서 강서 갑을병이 있습니다. 네. 강서 갑을병의 양당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은 17.87%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7, 8대 56 정도 됐거든요. 네. 그거 그대로 좀 간다고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20년 선거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대선 때나 이럴 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표 차이가 적게 나거나 아니면 뒤집기도 했던 건데 네.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요? 네. 저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수 대표? 일단 뭐 수치는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의 본인의 뭐 정치적 자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그러니까 2030의 내 지지가 빠져나가서 원래대로 리셋됐다. 지난번 총선 때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렇게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좀 엄밀히 이야기하면 선거라는 게 크게 보면 민심, 그다음에 구도, 그다음 선거 전략이 있는데, 여기에서 비춰보면 민심에서 이미 그 심판 선거로 갔고, 이 심판 선거의 핵심에서 이번에 아마 조사해보면 2030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그대로 투표율이 다 반영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사전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났던, 그때는 뭐 더블 스코어가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런 건데, 이준석 대표가 나름의 이제 정치적 식견이나 견해 이런 데서 뭐 전체적인 부분은 맞았는데, 그 젊은 층이 나 때문에 지지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나는 그 분명히 18% 정도로 이긴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약간의
자기 PR이었다. 예. 그거 말고 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욱 교수에게는요. 그러니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20대와 50대의 동조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 20대부터 50대가 정권 심판에 대해서 초반에 약간의 차이가 났습니다만 안 되겠구나.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심판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 동조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60대 이상 같은 경우와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요. 이번 선거가 더 아픈 게 강서을입니다. 강서을이 투표율이 제일 높아요. 50.20%가 투표를 했는데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여당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도 41.59%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탈탈 털어서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6개월 후에 탈탈 털어서 끌고 나와봤자 강서 같은 데에서 좋은 지역도 41% 언저리이고 제가 볼 땐 강남도 제가 볼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빙의 상황이고 완전히 예를 들면 붕괴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지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세대적으로도 그렇고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심판론을 능가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구조적인 모습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전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다.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국민의힘이 소위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능력도 제가 1년 동안 상실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는 그냥 그야말로 두드러 맞아야 되는 선거. 또 앞으로 나갈 방향을 찾기도 어려운 선거가 돼서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갈지 뭐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여론조사도 그 전에 그런 정도의 격차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거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다님 이준석 자리 깔아도 되겠다. 나야 나님 나도 별로 저애 안 좋아하지만 저런 거 맞추는 거 보면 대단이야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만약에 이게 그냥 지역 단체장을 뽑는 선거로 치러졌다면 몇 %포인트 차로 졌다 또는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과 일치한다 이렇게 굳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후보가 어떤 후보냐 대통령이 사면복권 시켰고 또 어느 정도 공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짐작이 가고 또 양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판을 키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더라도 수도권의 대표 주자들 권영세, 안철수, 나경원 투입시키고 민주당 단식 끝내고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퇴원하자마자 와서 하고 그야말로 강서구청이라고 하는 이 한 단체에 전부 그냥 달라붙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격차니 이것을 대선급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에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도 윤석열, 이재명의 제2차전, 내년 총선은 윤석열, 이재명의 제3차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다 보니까 오늘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내년 총선 국민의힘 빨간불, 민심 이반, 대통령실 바뀌어야 이런 식의 보도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단순히 구청장 뽑는 것이 아니라 여권 전체에 대한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아주 강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저렇게 17% 이상 차이 난 거는 내년 총선을 예측하는데 국민의힘이 폭망이 아니라요. 거의 멸망 수준이에요. 저 정도면. 저 정도면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거의 전멸일 것 같고요. 부울경도 위험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200석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200석 얻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대통령 거부권 있죠. 국회에서 다시 200석으로 다시 재의결해요. 그러면 그거는 거부권이 무효화가 돼요. 탄핵할 수 있죠. 헌법 개정할 수 있죠. 완전히 레임덕 수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심의 경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뭐야 이거 김기현 당대표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전국 주도권, 당에 대한 주도권을 우리 대통령실에서 가져야 되겠어. 김행, 우리가 그냥 임명강행,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진짜 내년 총선 때 멸망당합니다. 멸망. 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도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준혁 교수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국민들이 왜 관심을 갖습니까? 첫 번째는 선거를 기다린 국민들이 참 많았어요. 대선 끝나고 곧바로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쪽이 승리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1년 반 대통령이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잖아요.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 민심이 어떤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는데 거기에서 국민들이 기다렸다. 나 강석으로 이사 가고 싶다. 정말 투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큰 문제는 그런 흐름을 읽어내지 못했다는 거.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조금 더 고수였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패배를 좀 덜 하려고 한다면은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선거를 김 빼기를 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김을 빼가지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선거로 그냥 만들어서 대충 넘어갔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를 공천을 하면서부터 이건 완전히 메모드급 선거로 이제 바뀌어 나갔고 아이 잘 됐다. 정말 이참에 한번 보여주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30 세대 아까도 이제 뭐 여러 이야기 나왔지만은 2030 세대는 윤석열 정부한테 완전히 배신당했다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2030 세대들한테 공정과 상식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하겠다. 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 내각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녀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동급생 애를 갖다 머리를 이 책상에 300번이나 내찍은 엄청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서 장관급 위원장 자리에 임명이 되고 그 아이는 오히려 명문대학에 지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 딸 같은 경우도 조국 장관 그 딸 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의문점이 많은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해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에 대한 그 적극적인 불만들 이런 것들이 이번 투표에서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야죠. 일단 멈춰야죠.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잘못 가고 있는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이라고 국민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집니다. 멸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대통령실은 과연 바뀔까? 대통령은 바뀔까? 여당은 바뀔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바뀔까부터 한번 전망해 봅시다. 당장 김행 장관 후보자 임명이 남아 있습니다. 김행 장관 임명 강행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런 정도 됐으면 만약에 정상이라면 기존에 했던 방법의 자진 사퇴를 통한 사퇴가 아니고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바뀐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안 해봤던 지명철회 이 카드를 쓸 것도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그렇게 할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패널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일단 김행 장관 지명 철회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OX로 한번 좀 전망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 철회할 것 같다라면 O,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면 X. 두 분은 지명 철회할 것 같다. 두 분은 안 할 것 같다. 먼저 장성철 소장. 지명 철회할 것 같습니까? 한데요. 제가 아침에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분들하고 통화를 했더니 우리가 엄중하다라는 표현을 일성으로 내놓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김행 장관에 대해서 추치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김행 장관 재송부 요청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재송부 요청을 안 하는 형식으로 해서 김행 장관에 대해서는 지명 처리하는 형식으로 갈 거다. 그런 식의 얘기를 그러면 했었고요.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라는 표현을 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을 안 함으로써 김행 장관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까? 자진 사퇴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그런 형식을 취했고 일단 임명은 안 할 거다. 네, 당에서도 이거 임명하시면 안 된다라고 건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여권 내에서는 일단은 좀 임명 안 하는 걸로 분위기를 잡는 것 임명 같습니다. 안 하는 걸로. 네. 김두수 대표가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임명을 강행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실제 이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까지는 아닌데 뭐 벼룩도 낯짝이 있을 만하다고 아마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자진 사퇴하는 그런 형식을 밟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뭐 지금까지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행태를 보면 본인은 무오류고 본인이 결심하면 다 됐고 뭐 이런 식의 행식이라 아마 진정한 어떤 국민들의 이번 그 심판을 숙고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자기는 고집을 피우고 후보자는 사퇴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하나 해보면 우리 스픽스 지금 우리 정치 본색 끝나기 전이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속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뭐 국정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하기로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드렸는데 임명 강행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임명을 철회하지도 않고 김행 장관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이번 선거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아니라 당이 주도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이 잘못한 건데 대통령실이 행정부 내각을 임명하는 것하고 당의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나올 게 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행 장관의 추천은 뭐 세간에서 많이 이야기하듯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김건희 여사가 그 얘기는 하지 이렇게 마세요. 추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김행 장관을 갖다가 낙마시킨다? 그러면 본인의 무오류에 금이 가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 진짜 김건희 여사 얘기 자꾸 하셔가지고 제 상대 불쾌하고 제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얼굴. 목소리도 변조해 주시고. 웬 하마스입니까? 네. 김정욱 교수께서는 이번에는 바뀔 것 같다고 보시는 아니 거죠?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요. 꼼수죠. 뭔가 하나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도 상관없이 이 정도의 준엄한 상황이 왔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준석 전 당대표한테 당에서 좀 와달라. 강서구에 요청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얘기 누가 했는지 색출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거 누가 했는지 색출하겠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기분이 나빠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국민의힘 비도부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난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당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통령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 아래 예를 들면 선거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는데요. 김행 하나 정도는 좀 털고 갑시다. 꼼수지만 저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서 이 정당이 아니 대통령실이 바뀐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 재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물로 바치는 거죠 뭐. 제 생각에 그 정도 수준에서. 예. 방금 전에 우리 장성철 소장이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대로 뜬 건 아니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김행 후보자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아마 김행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할 듯 이렇게까지 속보가 떴습니다. 자진 사퇴 형식으로 그만두게 한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신 제대로 차렸으면 안 써봤던 지명 철회 카드 쓰는 것도 대통령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액션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만 우리 애청자님들께서는요. 우리 패널 분들보다는 더 부정적입니다. 마운틴맨님 절대로 철회할 사람이 아닙니다. 김선님 반성도 안 하고 지명 철회. 방종철님 콧방귀도 안 낄걸 소도둑이 되셨네님
사람 안 바뀝니다. 울타리님, 임명하겠죠. 카투사님, 절대 안 바뀝니다. 발해의 꿈님, 오만과 독선이 변할까? 오히려 더 폭주할 것 같은 느낌. 공정과 상식 기치가 무너졌는데. 영성님, 술 종류는 바꾼다에 한 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국정 운영 방식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책임지지 않는 것? 저는 국민 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된 이후로 이렇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닫아버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회견하지 않는 대통령 본 적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을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야당 대표 무시하고 안 만난 대통령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 그리고 거기에 제1야당의 대표, 범죄자든 아니든 안 만나면 협치 안 됩니다. 법안 통과 어렵습니다. 안 만납니다. 이건 뭡니까? 오만, 독선, 오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를 기다렸고 투표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제 투표했습니다.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데도 안 바뀐다? 큰일 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칩니다. 우리는 보입니다. 그런데 모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석에서 제일 가장 많이 했던 말, 그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 차례 간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이런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에 안 바뀌면 대통령 불행해지고요.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도 많은 국민들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정치하던 분이 아니잖아요. 계속 검사 생활만 하던 분이란 말이에요. 검사가요, 판사가 검사는 이거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판사가 무죄를 때렸어요. 그렇다고 검사가 아 그래 저 사람은 무죄구나 이렇게 생각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냥 본인들이 옳다, 판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당이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거야. 이렇게 남 탓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지금 선거에 졌으면은 정말 개혁하고 뭐 뼈를 깎는 뭐 혁신을 통해서 민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치들을 보니까 야 국민의힘 바뀌기도 글렀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처음에 왜 졌어? 그랬더니 험지라서 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두 번째로 나왔던 조치가 뭐였냐면요. 선관위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가 TF를 구성하겠다. 선거 이거라. 이거 분명히 부정선거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세 번째 나온 조치가 뭐냐면 여당에서 당대표가 임명한 임명직 당직자들 일괄 사표를 받겠다예요. 아니 지금 임명직 당직자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 사람들 사표를 받아요. 자신들 당대표, 원내대표, 지도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치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기 전에 대통령 짧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만해요. 바뀌어야 되는데 김행 장관 하나만 물어봤는데 대통령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이거 한번 좀 물어봅시다. OX로 한번 전망을 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만장일치네요. 이건 깔끔할 겁니다. 깔끔하죠. 야, 김행 장관 후보자는 이 선거하고 상관없이 그건 임명이 돼서는 안 되는 후보자예요. 그거 하나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패널들 네 분께서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고 전망합니다. 제가 그거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예. 일단 제가 어제 그제 그 한글날 강화문을 갔더니 70대 이상의 그 집회를 하는 분들이 대거 나왔는데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39%가 나왔잖아요. 딸딸딸딸 긁으면 39%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반공을 기반으로 한 이 숙미 사대주의자들 거기다가 산업화를 했다, 근대화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화의 어떤 향수를 가진 것 거기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뭉치면 3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한 10%가 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 30%라고 하는 아주 기득권에 기반한 그러니까 영남과 수도권 여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보수를 지지하고 그러니까 이 세력이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40% 이하니까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적개심 조국을 심판했고 조국을 심판하고 조국의 심판을 가져왔던 김태호를 공천해서 다시 한번 그걸 재현해보고 싶었던 욕구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고정표와 근거 자기들이 좀 더 쉽게 좋게 이야기하면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이미지까지를 잘 만들면 이번 선거에서 다시 한번 어쨌든 몇 프로라도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대통령실이 주도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30%의 기득권에 기반해서 이들만 동원하면 철저하게 선거구가 하나일 경우에는 혐오와 반대를 열심히 조직하면 51일과 49에서 51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선거 전략의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재현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안 바뀔 거라고 네 분 다 X표를 드는 순간 저는 참 절망했습니다. 김준혁 교수님 옛날에 임금이 잘못하고 있을 때 충신과 또 뜻있는 백성들이 상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현대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투표 선거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상수와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선시대 국왕들이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정책을 만들어낼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제하에 있는 선비들이 도끼를 들고 올라옵니다. 그걸 우리가 도부상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도끼를 들고 궁궐 앞에 와서 이제 가마니를 깔아놓고 앉아 있어요.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은 왕의 정책이 다 철회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서로 간의 예의를 주고받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유일한 왕이 연산이에요. 저는 늘 이제 비교할 때 연산군하고 윤석열 대통령 많이 비교하는데 연산군이 딱 한 번 후회를 합니다. 언제 후회했느냐? 바로 중종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마지막에 체포되어서 끌려갈 때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때 딱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한테 절대 전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상소했던 아버지 때부터 모셨던 김처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활을 갖고 와서 앞에다 세워놓고 활을 쏴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 자기는 끝내 무오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되니까 그때 가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렇겠죠. 거죠. 네. 역사 전문가 김준혁 교수의 얘기 우리가 들을 때마다 참 역사를 돌아보게 되지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스픽스에서 매주 토요일 6시 50분에 오후 6시 50분에 역사 전문가 김준혁 교수가 해석한 조선 후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사 김준혁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3강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 전문가 김준혁 교수가 해석하는 조선 후기 이야기 역사 김준혁 매주 토요일 6시 50분 우리 스픽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조 전문가시잖아요. 정조대왕 예. 김준혁 교수님은 이렇게 조선시대 군주들을 쭉 살펴봤을 때 세종대왕 말고 국민과 좀 가까이 다가가고 백성의 마음을 좀 읽으려고 했던 왕이 또 누굽니까? 정조죠 당연히.
행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행차해서 백성들 이야기 듣고 또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이제 직접 들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바로바로 해결을 하죠. 정조가 재위하는 동안에 24년 동안 백성들이 직접 정조한테 요청해서 해결한 건이 3,055건입니다. 이건 하루에 한 건씩으로 치자면은 근 한 10년 가까운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들을 줄 아는 사람, 거기에 더해서 손상이카, 윗사람은 늘 손해를 좀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익은 아랫사람에게 주어야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김종욱 교수는 왜 안 바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제가 확신범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특수부 검사의 확신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 자가 뭔가 범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탈탈 털죠. 압수수색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벌건 수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신구속해서 협박하고, 그렇게 계속 하고 해서 탈탈 털어서 끝내 나와야 되는 거죠. 본인 입장에. 그러니까 무오류인 거죠. 본인의 특수부의 수사는 무오류여야 되는 거고,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특수부 검사들은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한 내용들은 정확히 맞는 거고, 대중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조선 말씀하셨는데, 조선시대에 왕은요, 정치를 의정에 맡겼습니다. 의정이 정치를 하는 거고요. 신하는 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치는 의정이 하고, 신하는 간하고, 왕은 그걸 받아안고, 백성들은 이 격쟁을 벌여가지고 자기의 내용들을 갖다 꽹가리쳐서 알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저도 조선시대에는 상식적인 소통의 정치가 벌어졌는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오히려 북한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이러거든요. 수령은 무오류예요. 그러니까 무오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춰요. 신하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확신범이라고 하는 특수부 검사의 어떤 신성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저는 내년 4월에도 참패해도 이걸 못 버릴 것 같아요, 느낌이. 성정이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통령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장성철 소장은 왜 안 바뀔 것 같다고 보십니까? 아까 좀 뭐 검사의 스타일, 그것 때문에. 예, 그리고 원래 그런 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다 성공해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당이 선거 치른 거지 내가 치른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예,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바꾸십시오. 바꿔야 합니다. 이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이 스픽스 정치 본색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니까 다른 것만 본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정통 보수 우파 채널 이런 형식으로 좀 앞에 대통령의 알고리즘에 좀 뜨게 하시면은 대통령이 우리 정치 본색 보고 좀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집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한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짜는 빼고 서정욱 변호사가 나오는 그것만 그렇게 해서 한번 일단 시도를 해보시죠. 제 이름을 이봉규로 바꾸라고요? 차마 그 얘기는 제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일단 뭐 대통령이 안 바뀌더라도 또 핑계를 당으로 댈 수도 있으니까 국민의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위로부터 변화가 아니고 아래로부터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총선을 앞둔 선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펼쳐진 선거입니다. 쉽게 당선이 됐던 텃밭, TK 이런 지역 국회의원들은 몰라도 수도권 지역 출마를 꿈꾸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대로 가는 것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일단 김기현 대표 참 쉽게 복잡하게 우여곡절 끝에 대표가 됐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 계속 갈 수 있을까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한번 네 분 전망 한번 들어봅시다. 김기현 대표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김종욱 교수 왜 고민하다가 안 물러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세 분 다 물러날 거라고 봤는데. 아, 제가 왜 그러냐면 안 물러난다는데요, 저는?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면 X죠. 네, 안 물러난다. 김준혁 교수만 그러면 바뀐다고 세 분은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러면 세 분 설명을 듣기 전에
디톡스 우리 스픽스의 그 재밌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하고 이준석 대표 나와서 하는 토크 프로그램. 거기에서 김기현 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한 얘기가 있는데 두 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왕관을 쓰는 사람은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당 대표라는 건 저도 짧게 경험해봤지만은 첫째로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그늘 아래서 때로는 치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인데 김기현 대표는 포지션을 못 만듭니다. 본인이 우리나라가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포지션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못지않게 여당 대표도 힘든데 전혀 김기현 대표 역할이 무엇인지 대중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 자리가 안 맞았던 것이겠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처음부터 용산 여의도 출장소장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공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얘기했으면 그걸 밀고 나갔어야죠. 그런데 내가 공천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가 들려왔는지 공천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매일 가서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또 윤석열 대통령한테 버림받았던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하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못 얻었죠.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말을 어기고 자기 뜻을 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그래도 적어도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이건 아니다라는 정도 얘기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왜 안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선거 패배를 봐라. 선거 패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당대표가 당신 그만둬야지. 근데 우리가 당신 그만두지 않게 만들게. 그러니까 우리 말 잘 들어. 협박용으로 이번 선거 패배를 용산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내 책임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 책임이야. 험지고 뭐 임명직들 잘못이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좀 바꾸고 내가 조금 더 분골쇄신하면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산도 바꿀 생각이 없고 김기현 당대표도 스스로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김종욱 교수는 무슨 근거로 안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샌드백이잖아요. 샌드백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아래에 있는 모래만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샌드백까지 바꿀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안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기현 체제를 바꾼다고 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내부에서 막 분출할 겁니다. 그다음에 비대위 만든다는 얘기가 막 분출할 겁니다. 그다음에 윤핵관 중진들 나가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이 상황을 용인할 수가 없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자, 김기현 샌드백 그대로 있어. 안에 있는 모래 좀 바꾼 다음에 가자. 모래를 좀 센 거 집어넣으면 때리는 놈 손이 아프겠지. 저는 이 정도 상황으로 가고 지금 40명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선거 체제로 가겠죠, 이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체제를 건들지 않고 선거 체제로 가면서 자기 사람들을 대거 거기에 집어넣는 방식을 통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여기서 손을 대는 순간 오히려 대통령실 통제 못하는 구도로 가는 상황들을 저는 용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에서. 분석을 듣고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김두수 대표.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선출할 때 자유롭게 당원과 또 그때 뭐 민심 반영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선출하도록 그냥 놔뒀다면 많은 주자들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되지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됐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때 당시에 생생하게 실력을 겨뤘던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초반에 올라오니까 잘라버려. 유승민 지워버려. 안철수 뭐 끝까지 남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밟아버려. 그 다음에 저 변방에서 그나마 소리 내고 있는 홍준표 시장 밀어버려. 다 죽여버렸잖아요.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권영세 장관 빼고 안철수, 나경원 나와서 얘기하는데
참 별도 없다.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완전히 당을 이제 일색으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수령 체제처럼 만들어 버린 거고, 그 와중에 보수의 어떤 다양한 나름의 경쟁력, 색깔 이런 걸 이제 키워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기현 체제로 딱 만들었고, 김기현 체제의 변동이 있으려면 오늘 있어야 합니다. 딱 이 선거의 결과를 받아보고 적극적인 어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저 같은 방송 패널 했던 그 수원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용남 의원 같은 분도 그러더라고요. 바꿔야 하는데 바꿀 힘은 없고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인도 생각하고, 어제 뭐 드라이브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아주 이 수도권에 어쨌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도전해서 뭔가 이걸 뚫고 나가야 될 이런 힘이 내부의 어떤 스스로의 힘 이런 것까지 잃어버린 상태고요. 만약에 이제 바꾼다 그러면 이제 비대위를 바꾸는데, 비대위를 바꾸려고 한다면 정말 수도권 전체에 약 한 100여 명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집단적으로 김기현 체제를 다 무너뜨리면서 비대위를 꾸리는데, 이걸 과연 대통령실이 용인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그런 것들이 대의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리더십 자세가 돼 있느냐?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도 진압될 거고, 그런 바에야 그냥 김기현 체제로 가서 어쨌든 공천이나 받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안 바뀔 건데 김기현 대표는 물러날 거라고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김준혁 교수님?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시즌2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쪽 사람들이 이 호재를 가만히 두겠느냐. 너무 이 찬스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쪽 사람들이 지금 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유인촌, 이동관, 뭐 이재호 다 지금 들어와서, 실제로다가 많은 분들이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나름의 어떤 뒤에서 컨트롤 해주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는 이재호 또 유인촌, 이동관 이 세력들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함께 짜고서 이번에 당대표를 아주 자연스럽게 교체하게 될 거다. 그 특정 인물이 누굴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뭐 김문수 같은 사람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본인들이 내세워서 향후 총선에서 자기 세력들을 갖다가 꽂을 거다. 여기엔 타협이 있겠죠. 대통령실 사람들 40명, 검찰 출신, 그렇게 해서 우리 3자가 나눠 먹자. 우리가 과거 그 위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세 나라가 함께 권력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전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도 바뀌어야 할 겁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변화가 없으면 이런 심판이 내려졌는데 안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대위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까 두 분 얘기 들어봤죠. 디톡스에서 박지원 원장,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 비대위 전망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김기현 대표 체제를 놔두고 선대위원장 제대로 갈 것이다. 그래야만이 용산의 요구를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잘 들으니까. 네. 그렇지만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용산의 요구를 거부할 그런 사람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 맡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게 근데 박 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 뭐냐면요. 저도 이제 선거 때 선대위나 공관위를 출범시켜 보면요. 선대위나 공관위 위에 옥상호기로 존재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공관위에서 뭐 롤플레이를 나눌 수 있어요. 공관위에서는 세게 다 자르는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당에 필요하니까 구제하자 뭐 이런 짝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최고위와 당대표가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네. 권위가 살아있어가지고 선대위와 공관위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연명만 하는 상태로 만약에 최고위가 가게 된다고 했을 때는 선거 때는 다급한 지휘해야 될 상황이 많은데 영이 안 서요. 네. 예. 비대위 구성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김용욱 교수? 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기현 체제, 그러니까 그 김기현 또 당대표가 뭐 분권 쇄신하겠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분권 쇄신한다는 얘기는 사라지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마지막 오더를 줘라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고요. 거기 따르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임명직 당직자들 다 지금 사퇴하겠다고 얘기하니
김기현 체제를 그대로 두고 아래 체제들을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정당 체제가 아니라 소위 총선 체제로 이동하는 과도기적 방식을 선택을 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을 요구하고 있는 당내 흐름을 막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건 실제로 네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정당이 대통령과 관계를 재설정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대통령은 아무런 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어떤 요구 사항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식에 맞게 아마 윤핵관이나 이런 라인들이 그 작업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 반만 비대위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한 형태의 비대위, 사실상의 총선 체제로 넘어가는 형태로 같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당이 안 바뀌면 지금 수도권에 출마 준비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선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공천에 목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보세요. 지금까지 수도권의 어떤 당협위원장이나 의원이 당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지금 요구가 나온 보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공천이나 받아야지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는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당의 집착이나 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 대통령 됐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그냥 당은 당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계속 공천권을 갖고 당에 집착하는 순간 당은 바뀌지 않을 거고요. 그냥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내년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냥 단순히 비대위 해가지고요. 김기현 아웃, 좋아. 자, 비대위 가자 이제. 자, 대신 권영세. 뭐 감흥이 있어요. 김한길. 대통령 또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가려면은 당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모습을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은 유승민 당대표, 이준석 공천관리위원장, 이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가 나오지 않으면요, 당 누구로 바꾸든 이철규 사무총장 바꾸든 말든 아무 영향력 없습니다. 효능이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당의 관심을 끊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를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비유할 만도 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같이 들리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얘기는 해야죠. 헛된 꿈, 헛된 꿈. 예.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대통령은 깨달을까? 대통령은 바뀔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많은 패널 분들께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하지 않으시니까 좀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김준혁 교수,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망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동시 접속해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신기록을 세웠는데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8,000명이 넘게 접속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두 분 선정해서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석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대통령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검사 생활만 오래 하다가 쉽게 검찰총장, 쉽게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검사 생활하면서 위에서 아래만 봐왔지 아래에서 굽실거리거나 윗사람을 보지 못했거든요. 오만과 독선으로 간다면 멸망뿐입니다. 벙커 6055님, 총선 관련 친일 정치를 넘어 핵오염수까지,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국민의 생명과 수산업 관련 시민의 생존권을 뿌리채 위협했습니다. 바닷가 인근 모든 도시, 총선 민심은 대부분 이를 가을며 응징의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언 주셨는데, 두 분께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본색입니다. 많이 참여해서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스픽스몰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분도 좋은데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요, 올해 처음 수확한 햇귤입니다. 이걸 극조생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생귤 중에서도 극조생이죠. 저번 주부터 수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스픽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저도 어제 몇 개 까서 먹어봤는데 참 향긋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바로 딴 귤이라서 맨 처음 나온 귤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만 스픽스몰에서 판매하는 극조생귤은 중간 사이즈 로얄과 합니다. 로얄과 가장 맛있는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걸로만 엄선해서 제주 산지에서 직접 보내드립니다. 하루에 300박스 한정 수량으로 판매합니다. 양이 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이 구입하셔가지고 제철 과일 맛보시고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널 분들 하나씩 드시라고 드셔보세요. 예, 아주 상큼한 상했다. 예, 제주도 과일 향기를 자 이거 드십시오. 예, 두어 개 상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양해해 주시고 그런 거 감안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아까 보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전에 어떤 분께서 희민맘님, 에휴 스픽스몰에서 귤 구매해놓고 시청 중입니다. 새콤한 귤 먹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소개하기도 전에 스픽스몰에서 귤을 이렇게 또 구입을 해주셨는데 장미님 후원금 방법 알려주세요. 우리 스픽스에 그렇게 하셨는데요. 저희 후원금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리는 스픽스몰의 상품 많이 사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를 후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주시면 우리 스픽스에 도움이 됩니다. 사서 드시기도 하고 또 나눠주시기도 하고. 장성철 소장 지난번에 달팽이 크림 어땠어요? 와, 어떻게 살다 이렇게 보습력이 뛰어난 로션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거 하나 줬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죠?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스킨만 발라도 하루 종일 또 촉촉하더라고요. 일주일 사이에 얼굴이 아주 뽀송뽀송 촉촉해진 것 같아요. 자, 우리 배웅기 앵커님 덕이고요. 저도 스픽스몰에서 자주 이제 쇼핑을 하는데 지난주에 배웅기 앵커님이 호박 약과가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저 시켰어요. 맛있죠?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어요. 양도 많고 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셔도 스픽스몰의 상품은 아주 훌륭하니까 많이 사서 드세요. 그 부여에 부소산성 아래 보면은 고란사라고 하는 책 있잖아요. 고란사 샘물을 먹으면은 하루하루씩 젊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처럼 보였다. 그렇게 더 젊어지는 건데 이 달팽이 크림 바르면은 하루하루가 더 젊어지니까 한 2달 뒤에는 더 한참 어려 보이는 장성철 소장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근데 궁금한데 진짜 거기 달팽이 크림에 달팽이 뭐 엑기스라 이런 게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겠죠. 안 그러면 정말 쫀득쫀득. 달팽이 그게 안 들어가 가지고 달팽이 크림 쓰면 걸릴걸요? 예, 그럼요. 정말 쫀득쫀득하고 네. 보습력 짱입니다. 진짜. 와. 사실은 저도 비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다른 거 썼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달팽이 크림 발라봤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쵸. 예.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예. 괜찮더라고요. 이번에는 극조생귤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십시오. 이거 다 나가버렸네. 달아요. 달아요. 네. 맛있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도수 대표님, 김정욱 교수님, 장성철 소장님, 김준혁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예. 내일은 심층 토론으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 그리고 국민들은 뭘 원하는데 여기는 과연 바뀔까 하는 것 내일도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 찾아뵙겠습니다. 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